2025년 7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주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암호화폐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3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안, 그러니까 명확성 법안, 지니우스 법안, 그리고 반 CBDC 법안,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이 법안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미국이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당장 5,500만 미국 투자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년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회색지대였죠.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랑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둘 사이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1946년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라는 아주 오래된 기준으로 이 최첨단 암호화폐 기술을 판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마차 시대 법으로 자율주행차를 규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 혁신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탈중앙화 컨텐츠 플랫폼 LBRY라고 있었는데 SEC 소송 끝에 결국 문을 닫았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리플, XRP 경우도 소송 때문에 가격 폭락하고 거래소에서 막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 피해가 컸죠. 네, 엄청났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A16즈 크립토 보고서를 보면 만약에 법적인 틀만 좀 명확해진다면요. 네.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이 넘는 벤처 캐피털 자금이 미국의 웹3 스타트업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500조 원이요. 그게 그냥 투자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첨단 기술 일자리 창출이랑도 직결되는 문제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쇠로 등장하는 게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아, 드디어 그 회색지대를 좀 걷어내리는 거군요. 네. 핵심은 간단해요.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제기관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초기 코인 판매, ICO 같은 건 SEC가 맡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상품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 이런 건 CFTC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아, 역할 분담이군요.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게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증권에서 상품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충분히 탈중앙화됐다는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적 정말 예리하신데요. 그 기준 설정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경로 자체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 일단 길을 텄다는 거군요. 그렇죠. 처음엔 투자 계약이었어도 나중에 네트워크가 커지고 안정되면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혁신 기업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숨통, 생명선 같은 거죠. 결국에는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서 혁신을 좀 더 북돋우고 자본 유입도 유도하고 또 인재들이 자꾸 두바이나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겠다, 이런 의지군요. 정확합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암호화폐랑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작년 거래량만 10조 달러를 넘었다니 정말 중요해졌네요. 네, 이미 중요한 금융 인프라죠. 그런데 2022년에 그 테라 USD 분개 사건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큰 충격이었죠. 그때 이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가 드러났고 거의 400억 달러짜리 생태계가 그냥 무너졌잖아요. 투자자들 신뢰도 많이 잃었고요. 네.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한테 실제 미국 달러나 아니면 안전한 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1:1 준비금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코인 하나당 실제 자산 하나가 꼭 있어야 한다. 투명성도 당연히 강화되겠네요. 그렇죠. 매달 준비금 보고서 내야 하고 독립회계법인 감사도 받아야 하고요. 또 은행처럼 라이센스 받고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규정, 그러니까 불법 자금 받고 사용자 신원 확인하는 절차도 다 지켜야 하고요. 유럽의 미카 규제랑 좀 비슷한 방향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소매 결제나 국경 간 송금에도 더 많이 쓰이게 하고 나아가서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혁신에 좀 튼튼한 기반을 만들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인 법안인 것 같아요. 반 CBDC 법안, NT-CBDC 액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미국의 좀 강한 우려가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 ECNY 사례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그 감시 우려 때문인가요? 네, 이게 단순 화폐가 아니라 정부의 어떤 감시나 통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모든 거래 기록이 남고 정부가 원하면 돈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죠. 조지 오웰의 1984, 빅브러더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안은 미국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는 걸 막고 또 CBDC를 통해 개인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화폐는 통제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여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CBDC 개발 안 하면 중국에 뒤처지고 달러 패권에도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실제로 위원회 표결도 27대 22로 아슬아슬했고요. 네, 맞아요. 미국 안에서도 이 프라이버시 보호냐 아니면 기술 경쟁 우위냐 이걸 두고 고민이 깊다는 증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방향은 국가주도 CBDC보다는 민간주도 디지털 통화 생태계를 키우는 쪽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명확성 법안이나 지니어스 법안 틀 안에서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을 더 선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이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이 좀 절묘한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의회 증언이었다고 봐요. 아, 그 증언이요? 네, 리플이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영국, UAE 이런 해외에서 받아야 했고 정작 미국에서는 2억 달러 넘게 소송 비용만 썼다 이렇게 호소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군요.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암호화폐 VC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어요. 기업이랑 자본이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눈에 보인 거죠. 아, 게다가 작년 7월에 리플 소송에서 법원이 SEC 주장을 일부 기각하면서 기존에 좀 모호했던 규제 방식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고요. 결국 업계의 목소리 또 자본 유출이라는 현실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고 미국 내에서 창출될 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자각이 강하게 작용한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 그 이상이네요. 명확성, 안정성,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의 어떤 디지털 금융 전략, 또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더 이상 소수 기술광들의 영역이 아니라 21세기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미국이 여기서 망설이면 혁신 허브 지위를 잃는 건 물론이고 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기회 자체로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다른 나라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타국 정부 통제 하에 있는 블록체인이 표준이 된다면 미국의 금융 영향력은 당연히 약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암호화폐 주간은 혼란이나 완전한 국가 통제가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민간주도 생태계를 만들려는 미국의 어떤 중요한 시도, 어쩌면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안들이 미국이 블록체인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접근 방식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금융 주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